네, 저희가 의료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앞에 양교숙 선생님이랑 우미숙 선생님이 하셨고, 저는 오늘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필수 의료가 뭔지 대략 아시겠지만, 그래도 필수 의료가 뭘까? 그리고 이제 울산시는 필수 의료 관련해서 어떠한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부족한 울산시 필수 의료를 어떻게 좀 더 확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같이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필수 의료란 말 그대로 필수는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누구나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다. 그리고 또 계층, 지역, 성별, 나이,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의료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필수적인 것이고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뭐 비필수적인 거, 이제 뭐 미용이라든지 성형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해피 뭐 삶의 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이 너무 이렇게 좀 거대해지다 보니까 의료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필수적인 것이었다라는 거가 조금 많이 잊혀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필수 의료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보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거 하면 우리가 뭐 응급의료, 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의료, 외상, 암, 심뇌혈관 질환, 중환자, 중증 감염병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적절하게 바로 그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고요. 또 뭐 분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과로 놓고 보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만 사실은 필수 의료가 아니라 다 필수 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안과도 그렇고요. 녹내장 같은 경우나 뭐 황반 변성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생명과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모든 진료 과목은 또 필수 의료이고 필수 의료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왜냐하면 그 처지에 따라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또 다르거든요. 각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나 자기한테 꼭 필요한 의료가 있을 거고 그 필요한 시점에 바로 그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필수 의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수 의료가 우리가 붕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필수 의료 붕괴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2일에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이 이렇게 생겼는데 서울 아산병원에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가 결국은 거기서도 제때 처리를 못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빅5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기에 세계 몇 위 안에 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병원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거기서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사망했던 사건. 근데 그 큰 병원에 이 뇌출혈 당시에 이제 우리 두개골을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됐었는데 그 두개골을 열어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당시 아산병원에 2명밖에 없었고 한 사람은 해외에 학회에 나가 있었고 한 사람은 휴가 중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5월 달에는 대구에서 10대의 여중생이었을 거예요.
추락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대구는 정말 그 상급 종합병원이 되게 많거든요. 병상이 민간 병상이 3,000개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파티마,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가톨릭대 병원 등 네 곳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도 다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2023년 1월 10일자인데요. 그러니까 소아과 오픈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소아과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면 새벽부터 가서 번호표 받아갖고 줄 서야 된다 하는 이런 거. 이거를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이게 필수 의료가 붕괴되었다라는 거를 그전에는 의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아름아름 하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 뉴스가 타면서 온 국민이 이제 체감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왜 필수 의료가 붕괴되었을까? 아까 의료는 태생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다. 우리의 헌법에도 보면은 건강권이 있잖아요. 생명권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는 민간 중심이고 시장주의예요. 시장에 다 맡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공공의료 기반이 부족해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계속 1970년대, 90년, 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뭐 공공병원을 짓는다든지 공공의료 기반을 어떻게 확충해온 게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만 조금 늘렸다 뿐이지 공공의료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자원 배분을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 의료자원이라고 하면 병원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필수 의료를 양성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 의료는 상업화가 되어서 돈벌이가 잘 되는 분야, 뭐 피부과, 미용, 성형, 뭐 이런 데로만 다 이제 의사가 몰리고 또 수도권으로만, 그러니까 뭐 농촌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이 수도권으로만 의료 자원이 다 몰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우리 흔히 1차, 2차, 3차라고 하면 1차는 이제 의원입니다. 내 동네 가까이에서 내가 가벼운 질환이 있을 때 주치의처럼 편하게 가서 진료받고 상담하고 그러다가 내가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기면 그 주치의가 알아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나를 안내해주는 그래서 2차 병원, 뭐 3차 병원은 대학교 병원처럼 중증 질환이라든지 어려운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진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어서 1차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 2차, 3차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1차, 2차, 3차가 서로 막 섞여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지금 체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서로 협력 체계가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의료가 붕괴되었고요. 그다음에 의사 수는 지금 30년째 동결되어 가지고 정원이 부족한 이런 상황,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2023년도에 이제 모집을 한 거죠.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가 되려면, 그러니까 의료대란,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이 그 의사 2,000명 지원을 하겠다고 하기 전에 이제 모집한 거예요. 비인기과, 소아청소년과, 205명을 뽑아야 되는데, 전국에서 205명을 뽑아야 되는데, 53명만 레지던트에 뭐 심장, 혈관,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외과 다 지금 미달된 거예요.
근데 인기과, 정신의학과, 안과, 성형외과, 재활의과, 정형외과는 다 지금 저원보다도 초과돼가지고 지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돈 안 되는 과에다가, 그리고 힘든 과죠, 사실은. 그리고 뭐 야간 당직도 서야 되고. 근데 뭐 이런 거는 거의 야간 당직이 없는 데잖아요. 예.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2024년도가 아니고 사실은 2000년도, 2020년도부터 서서히 이런 조짐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전국적인 상황 내지는 필수 의료가 뭔지, 필수 의료가 왜 붕괴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울산으로 와서요. 울산에는 필수 의료 현황이 어떤가, 좀 더 좁은 의미의 필수 의료, 그러니까 우리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실, 중환자실은 성인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이렇게 있는데요. 울산은 그러니까 성인은 지금 병상수, 그러니까 베드수, 사람이 가서 치료하면 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울산에는 지금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게 211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울산의 인구가 110만 명 정도 된다고 치면 그래서 10만 명당 19.1. 보시다시피 광역시 중에서 제일 적지요. 그다음에 소아는 없습니다. 소아 전용 중환자실이 없어요. 네, 예, 부산도 없고요. 근데 부산은 양산부산대병원이 경남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보면 국립대병원에 이런 이제 소아 중환자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없죠. 신생아 중환자실은 울산에 26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울산대학교 병원에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설립을 해서 그래서 그 26개가 그나마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도 10만 명당 하면 2.4. 어쨌든 광역시 중에서는 이거 10만 명당으로 치면 제일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병실, 분만실, 신생아실을 보겠습니다. 격리병실은 그래도 울산이 좀 되죠. 이게 왜 될까요? 우리 코로나 때 그 병원 갑자기 그 요양병원 있잖아요.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울산에 그때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3차 터졌을 때 울산에 그때 100, 200, 282명인가의 일반 시민들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동의료원, 뭐 창원의료원 이런 뭐 대구 다 보내고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양주 요양병원에서는 딱 터졌을 때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코호트 격리를 했어요. 코호트 격리는 말 그대로 이름이 코호트지 그냥 거기 다 가둬놓고 못 나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사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비워서 그 병원을 통째로 이제 병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남권이가 그 문재인 정부 때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고 해서 그래서 여기가 영남권의 거점 병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병상수가 울산이 좀 있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분만실은 보면 37개밖에 없어요, 울산에. 그래서 10만 명당 병상수 33개 있어요, 3개. 그러니까 어쨌든 울산 전역에 지금 이게 자료가 2024년도 자료거든요. 분만실이 37개 병상. 그다음에 신생아실은 이게 좀 되죠. 245개. 그러니까 이제 뭐 보람병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는 좀 신생아실은 사실은 그 안에 아기들 차지하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구니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생아실 한번 올라가 보면 한 곳에 한 서른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이렇게 아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예, 신생아실 병상수는 그래도 꽤 돼요. 여기가 또 이제
울산대학교에 그 집중 신생아실이 있어서 더 그럴 거예요. 그게 왜냐면 또 분만실이 프라우메디 병원도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지고 네, 이러면서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이 종류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응급의료기관의 규모, 거기서 어느 수준까지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는 시설 기준도 다르고,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것도 다르고 이렇거든요. 보면 울산대학교 병원입니다. 하나가 있고, 지역으로 응급의료센터 4개 있고, 2개가 있고, 이렇습니다. 또 어쨌든, 이제 100만 명당으로 해도 이렇게 6.3이고, 대전보다 조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울산대학교 병원이 권역 응급의료센터고요. 동강병원, 울산병원, 중앙병원, 시티병원, 삼정병원 여기 정도가 그래도 300병상 규모가 되는 데거든요. 여기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는 그냥 응급시설.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합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하고요.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울산시 아니면 도지사가 이제 관리 감독하는 이런 됩니다. 응급시설은 뭐 그냥 이제 신고하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는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아까 울산대학교 병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증 응급 환자.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 되면 만약에 동강병원에서 하다가 안 되면 울산대병원으로 이렇게 보내는 여기 있고요.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아까 300병상 정도에 그래서 뭐 웬만한 응급 환자 이렇게 진료를 하는 곳이고요. 지역 응급의료 기관 하면 우리 그냥 뭐 조그만한 병원 정도. 예. 그리고 그냥 응급실 하면은 지역 응급의료 기관보다 더 작은데 이런 데가 응급실입니다. 경증 환자 이렇게. 근데 이제 울산 아까 보신 것처럼 저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어떻게 되냐. 인구 10만 명당 보면 울산 진짜 월등하게 적습니다. 2.5명. 그러니까 전공의 수는 부산하고 거의 똑같네요. 그죠? 왜 이렇게 적을까? 울산에 의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응급의학 전문의 수. 물론 사람들이 많이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작은 이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보시면은요. 부산, 대구, 울산, 대전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영남권이에요. 영남권은 왜요? 자치단체장이 국힘이에요. 그럼 왜? 이쪽에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의료 쪽, 이렇게, 예, 건강 관련 예산도요, 그 전체 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작아요. 울산은 겨우, 예전에는 1%도 안 됐다가, 지금 겨우 뭐, 1% 가까이 정도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복지 분야나 의료 분야나에 투자를 거의 안 해요. 그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앞에 그 응급실이나 이런 거 시설들을 유지하려면,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사실요. 이게 왜냐면 적자가 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권력 책임의료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만든 건데요. 울산을 이렇게 나눴어요. 서남 진료권역, 동북 진료권역, 서남은 울주군하고 중구고요. 그다음 동북은 이제 북부, 남구, 뭐 동구까지 하여튼 북부, 남구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중구가 이게 서남권에는 동강병원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동북권에는 울산병원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했고 울산대학교 병원은
비록 동구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울산 권역 전체를 관장하는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뭘 책임지느냐? 뭘 책임져야 될까요? 필수 의료를 책임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런 책임 의료기관에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지정을 받을 때는 그 책임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이라든지 인력 기준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시설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권역 책임 의료기관은 시도 단위를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거고, 권역대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동강병원, 뭐, 울산병원과도 협력 체계를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고, 다른 데 같으면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주로는 국립대 병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공의료기관, 의료원하고도 협력 체계를 맺어야 되고, 필요하면은 가서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책임 의료기관은 중진료권이라는 거는 인구수 15만 명 이상이라든지 의료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거든요. 울산은 아까 두 군데 진료권이 있었잖아요. 중진료권은 전국에 70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필수 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하면은 의원도 되고, 보건소도 되고, 이런 거를 연계하는 역할들을 해라라고 이제 책임의료기관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책임의료기관에는 공공의료본부를 설치를 하라고 원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뭐 응급지정센터, 뭐 예상센터, 심내혈관센터, 이거는 정부에서 지정을 한 센터거든요. 공공의료기관에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 센터랑 그 거점이 되는 병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필수 의료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이송 체계를 갖춘다, 어떻게 진료 체계를 갖춘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중증 응급 환자 이송하는 거, 전원하는 것도 퇴원했으면 이 환자가 어떻게 지역사회로 잘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감염 관련한 거, 그리고 환자 안전관리, 이런 협력 사업들을 하게끔 하는 게 책임의료기관입니다. 네, 글자가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적으로 요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의무 선택이거든요. 까만 동그라미는요. 보면은 뭐, 권역 응급의료센터도 있어야 되고, 권역 심내혈관도 있어야 되고, 권역 외상센터, 근데 우리는, 중환자실, 뭐, 요런 것들을 다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는 뭐 2차 병원이니까 지역, 요런 것들을 하게끔, 그리고 세모라서 뭐, 약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이거 없는 거는 그냥 안 해도 되는, 이런 것들. 네, 필수 의료는 이런 진료를 해야 되고, 연계 협력은 이런 것들 지역과 연계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의료 기획하고 조정 계획도 사실은 만들어야 되고, 지역 책임의 교육도 파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권역과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울산광역시에 보면 보건의료 지원기관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까 권역은 울산대학교병원, 지역책임의료는 울산병원하고 동강병원이 있고요.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뭐 이런 지원단, 감염병 지원단, 심내혈관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뭐 이런 금연 지원센터부터 해서 다양한 센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는 주로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국립대학교 병원이고요.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의료원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공의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울산은 이게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울산대학교 병원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산대학교 병원은 민간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에 이제 공공병원이 없고 국립대학교 병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과 시의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건강연대는 울산대학교 병원에다가
기자회견을 저희가 몇 년 전에도 하고 했는데, 너희들 민간병원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의료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울산시 소아응급 환자 진료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미숙아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리고 이제 뭐 선천적인 기형이라든지 뭐 심장병이라든지 경련. 2012년도에 복지부로부터 지적을 처음에 받아서 이제 설치를 했고요. 2016년도에는 다시 재지정 맞고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 전용 응급실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이것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소아 전용 응급실 모든 구축 사업을 했고 여기에 울산대학교 병원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실은 전국에서 국립대학교 병원들이 다 해야 됐었는데 울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시가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에 이제 거의 막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이것들을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제 선정을 한 거고, 그럼 지원을 받아서 이게 응급실 모델을 구축하려면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전담 인력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뭐 응급의학 나중에 저도 소아만 담당하는 전문의, 그 전담 간호사가 24시간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일단 이렇게 소아청년 응급실을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 2023년도에 울산시가 이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24시간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아전용 응급실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의를 다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을 최소 구해야 되는데 1명밖에 못 구해가지고 12월 달에는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못했었어요. 여기 보면 23년도 4월 달에 이렇게 뭐 10억 지원을 이제 한다 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했는데 안 됐어요. 예. 이렇게 뭐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지금 25년 3월 1일 토요일, 일요일은 4시부터 해서 그래도 운영합니다. 근데 월요일은 4시부터 해서 10시까지밖에 안 하고요. 목요일은 6시부터 해서 2시까지. 그러면은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은 진료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진료 가능 시간이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안 하고 목요일, 화수, 금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월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소아 전담 전문의가 없는 시간에는 그냥 응급의학과 일반 가서 그냥 진료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써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시가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하고 이렇게 진료 체계, 업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이렇게 계속 양산 부산대로 보냈었거든요. 울산대학교에서가 안 되니까, 안 되는 날은 양산 부산대로 보냈었어요. 그래서 매년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25년도 올해부터 진규 예산 편성내갖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부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울산에 이제 소아 중증 응급 환자들이 가서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소아 전문 응급의료 센터하고 소아 전용 응급실 현황을 한번 보면 소아 전문 응급의료 센터 이거는 그냥 응급실보다도 더 이렇게 규모도 크고 안에 시설도 있고 전문 인력도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전국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5 병원이 없어요.
물론 신촌 세브란스가 22년도에 생겼네요. 삼성 서울병원 없지요. 서울대병원은 그래도 국립병원이니까요. 서울 아산병원은 18년도에 되어 있네요. 서울 아산병원 있긴 있네요.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삼성병원이 없구나.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 센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울산은 그냥 소아 전용 응급실만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빛 어린이병원, 달빛 어린이병원도 사실은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2012년도부터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 울산이 계속 안 하고 있다가 24년도 작년부터 이거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일, 야간, 주말 이런데 응급실 가지 말고 경증 환자인 경우에는 응급실 대신에 지역에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예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울주군의 햇살아동병원이 천상에 있는데요. 평일에는 9시까지, 토요일은 6시까지예요. 예. 남구는 보니까 주말만 달빛 어린이 병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냥 거기가 6시까지인가 밖에 안 하거든요. 주말과 그러니까 토일, 공휴일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울산시티병원은 올해 4월 21일 날,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그 홈페이지에는 들어가니까 이렇게 시간은 안 나와 있는데, 기사로는 막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슬금슬금 이렇게,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 정부에서 달빛 어린이 병원 할 때는 야간에 이제 12시, 1시까지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렇게 안 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하는데, 그리고 아예 주말만 하는데, 이런 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어요. 달빛 어린이 병원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공공치마약국, 지금 울산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새벽 1시까지 에어컨 판매하고, 뭐, 처방 조제하고 하는, 3산에 두 군데, 중구, 울주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울산시의 그 필수 의료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울산시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가 부족한 이유가 뭘까? 공공의료 기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충하려면 첫째는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울산의료원, 우리 맨날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 중환자실, 응급실, 소아응급실, 뭐 소아 집중치료실 이런 것들은 사실 환자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운영해야 되는 병원이고 정부라든지 지자체가요. 그래서 공공병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울산에 국립대학교 병원도 없고 의료원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산재병원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27년도인가 26년도인가 27년도인가 개원을 할 건데 여기도 지금 산재 환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시민들 어린이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공어린이 재활센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전국에 17개가 있는데 울산은 없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센터는 일반 어린이도 필요하지만 특히 장애 아동들 재활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 건강지원센터 요게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이제 의료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가서도 이렇게 소통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진료를 받기 위한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비장애인하고는 또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필수 의료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누구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 어린이 이게 이런 센터가 필요하고요. 또 소아 진료 체계를 강화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건강연대에서 뭐 시장 선거 때도 이 공약으로 제안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인력 확충입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병원을 지어놔도 지금 산재병원을 지어 놓는데 저기에 원래 산재병원 설립 계획에 따르면 의료 인력을 한 50명 정도를 처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50명 의사들을 뽑을 수 있을까가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왜 울산은 의사가 부족할까? 전국에서 제일 부족한 곳이 울산입니다. 왜냐? 울산의대가 울산에 없기 때문입니다. 울산에서 의대생들을 뽑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서 울산에 많이 남아야 되는데 울산의대의 졸업생들 중에서 0.7%만 울산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0.7%가 아니고 7%. 그래서 울산의대가 완전히 지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한마음회관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아산의학관인가 아산융합의학관인가 이렇게 개원을 했는데요. 사실은 강의실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2층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외부 실습실도 없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이론 수업뿐만이 아니라 임상 실습까지 다 하는 본과 4학년까지 다 여기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과 1학년까지만 하겠다고 울산의대는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내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의사들, 아까 의사들이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뽑을 때부터 지역에 근무하는 거를 옵션으로 하는 그런 의사 티오를 따로 만들어서 필요한 지역에 의사를 보내는 지역 의사들을 도입을 해야 되고요.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분야, 필수 의료 분야, 공공의료원에 우선 이렇게 근무하는 이런 의료 인력을 만드는 제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지역 의사대라든지 공공의대 설립은 전국적인 과제입니다. 전국적인 과제인데 이것들을 하면 울산에도 정말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건강연대는 이것도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쭉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캠페인 할 때 했던 손 피켓입니다. 네, 감사합니다.